자, 얼굴은 관리를 되게 잘해서 피부가 되게 매끈하고 좋은데 목주름만 딱 있고 자글자글하면 딱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생활 습관의 교정으로 이걸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이 부분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부스 피알랑 김홍석입니다. 자, 목주름은요, 우리가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로로 생기는 가로주름, 그 다음에 세로로 생기는 세로주름과 함께 자글자글한 이런 주름 형태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김성령 씨인가 한번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딱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 저는요 얼굴과 목은 하나라고 생각해서요 하나로 반드시 관리를 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딱 어떻게든 요 선까지 딱 바르고 안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노출 부위까지는 똑같은 관리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 접히는 거 당연히 안 하셔야겠죠. 목 접히는 거 안 한다면 핸드폰 보는 습관, 독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PC를 볼 때 낮춰서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교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컴퓨터를 할 때 PC 화면이 내 눈보다 높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눈이 떨어지면요 당연히 고개를 숙이게 되고요, 어깨는 구부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목은 숙이게 되니까 당연히 거북목 오죠. 저도 거북목이 조금 심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서 지금 많이 교정을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보통 밑에 받침대 같은 거 이렇게 두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를 한 단계 올려서 사실 내 눈보다 조금 더 올린 상태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사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 생활 습관에서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가급적이면 너무 이렇게 낮아서 오랫동안 보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그 부분이고요. 똑같은 자외선이 얼굴과 목에 동시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손상을 받는 부분은 당연히 목입니다. 왜? 피부가 얇다고 했죠. 그러면 이 얇은 부분에 조금만 손상이 되더라도요, 이 두꺼운 피부에 비해서 훨씬 강한 손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거죠. 피부에 노화가 분명히 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 바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 얼굴에 바르는 것과 함께 노출 부분, 우리가 목까지 내려온다고 했죠. 거의 위에 윗가슴까지 평소에 발라주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날씨가 점점 더워짐에 따라서 옷의 노출이 점점 심해지고 파여지는 옷을 많이 입으실수록 이쪽 부분까지 충분히 신경을 써주면서 평소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항산화제,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요. 항산화제도 먹는 거, 바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C 같은 경우도 목에 바르기란 얼굴에 바르기에도 좀 고가 제품들인데 목에 바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이 파우더 형태에 있는 비타민C를 보통 제품을 섞어서 바른다거나 선크림에 섞어서 바른다거나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아침에 바를 때는 바르고 나옵니다. 비타민C 자체는요, 자외선에 되게 취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예방해주는 효과도 분명히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훨씬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비타민C 파우더를 함께 사용을 해주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한 양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손상으로부터 좀 더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항산화제를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그러한 것들을 상당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노화 예방의 가장 중요한 성분, 바로 레티놀. 레티노이드 계열은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보통 얼굴에는 바르지만 목을 잘 안 바르시는데요, 목 바르기가 좀 어려우세요. 왜냐하면 보통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만에 목이 전부 뒤집어집니다. 저 역시 사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완전 벌겋게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을 제가 두세 번 했는데, 정말 제가 여기까지 발랐더니 여기가 좀 빨개지는 부분들이, 증상들이 생겨요. 자, 이런 레티노이드 계열은 처음에 사용했을 때 그러한 부작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게 적응이 되고 나면 상당히 중요한 아주 좋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상당히 레티노이드 계열을 꾸준히 목에도 발라주고 있는 걸 생활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노이드 계열은 분명히 자극이 되거나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목은 특히 더 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사용을 중단하셨다가 적응이 될 때까지, 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바르시고, 또 문제가 생기면 중단하셨다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발라주면 적응이 되고 난 뒤에는 정말 이만한
좋은 예방책이 없을 정도로 이 레티노이드 계열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잠을 잘 때 베개를 되게 높게 베고 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깨부터 베개를 베고 목까지 베개를 되게 이런 식으로 높여서 좀 잡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다 보니까 잘 때 보면 이게 접히는 목이 자연스럽게 좀 접히게 되는 게, 아마 지금 제가 조금 목주름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목주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경추 쪽으로 갖고 있는 베개를 하나 제가 받았었는데요. 자,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걸 아침에 영상 촬영한다고 집에서 베개 직접 가지고 온 빨지 않은 자, 이 베개는요 슬립앤글로 이제 아울라라고 하는 베개인데요, 모양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폼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저는 사실 메모리 폼 베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메모리 폼 베개가 되게 좋았다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이 목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딱 됐을 때 바로 딱 되는 부분들이 딱 고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잘 때 보면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고정 형태가 딱 돼버리니까 실제로 상당히 목이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얼굴이 딱 고정되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받침대가 있는데 그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다 보니까 요거를 밑에다가 이렇게 덧대서 그 체형에 맞게끔 이렇게 딱 지어주면 제 어깨랑 이 부분들이 딱 돼서 실제로 머리를 대면요, 이 머리 부분이 딱 고정이 되는 상태. 그리고 목이 딱 젖어지기 때문에 젖어진 상태로 그대로 허리까지 쫙 다 이렇게 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몸이 편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모리 폼이다 보니까 우리가 베갯잎이나 베개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자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지잖아요. 얼굴이 찌그러지면서 주름도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금 없어져서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 우리 흔히 말하는 베개 자국이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이런 베개였던 것 같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베개인 것 같습니다. 옴니아 베개도 보면 옆에 이렇게 또 홈이 있는데요. 이건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모양에 그대로 이렇게 딱 대고 어깨를 이렇게 대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만 되게 딱 편하게 좀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당연히 목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되고요. 잤을 때 이렇게 구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베개 크기가 크지 않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사용을 해보니까 계속해서 한 달 넘게 이 제품들을, 이 베개들을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이런 베개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톡스를 늘 맞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시술을 늘 할 수는 없으니까 생활 습관의 교정, 평소에 매일 잠은 자고 매일 같이 똑같이 하는 이런 습관의 교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고, 목주름이 생기지 않는 건 좋아. 그러니까 나는 이 베개를 어떻게든 불편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그렇게 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게 한 2, 3일은 할 수 있지만 일주일, 한 달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편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이런 베개를 사용하는 거 꾸준히 사용하신다면 잠을 잘 자야 피부도 또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의 베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세로주름의 저는 예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무표정하게 있으신 분들 많죠. 우리가 평소에 강했을 때 무표정하게 있는데, 이 무표정할 때 되게 어떻게 있냐면 인상을 딱 쓰고요, 턱을 꽉 깨물어요. 턱을 꽉 깨무는 습관을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턱을 깨물고 무표정하게 딱 있으면 이 부분에 힘을 꽤 많이 주게 됩니다. 목 부분에 힘을 생각보다 많이 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목 부분에 힘을 조금 풀어주게끔 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에 입 운동을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사실 목 운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입 운동을 좀 하게 되면요, 이 부분에 있는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고요. 무의식 중에, 아니면 내가 뭔가 집중을 하다가도 의식적으로 내가 무표정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되게 입을 턱을 깨물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면 입을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서 긴장감을 풀어주는 쪽으로만 해주셔도 이 부분의 긴장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운동을 하거나 힘을 쓸 때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화를 낼 때도 막 목에 핏대 세워서 얘기할 때도 이 근육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긴장을 하거나 집중할 때 이 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줘서 근육의 힘을 약간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것들이 일상화되면 이런 세로주름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의 경우에는요,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평소에 보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습제 사용을 상당히 생활 습관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거나 항산화제를 사용한다거나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보습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목주름을 반드시 자글자글한 목주름일 때는 보습도를 좀 더 끌어올려서 수분도가 잘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지만 예방을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또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목주름 상태를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